그래서 얘들아 보자 우리 이제 이어서 이제 101페이지 롤스의 정의의 원칙 한번 볼게 얘들아. 근데 이제 사회 체제 또는 구조의 바탕이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 크게 맞죠? 세 가지가 있고 1원칙으로서 일단 줄은 쳐야 될 것 같아. 1원칙으로서 내용은 쉬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합의되어지고 가장 우선되는 원칙이야. 내용은 뭐냐? 기본적 자유는 누구나 뭐해라? 동등하게 누려라. 이게 약간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롤스를 적어도 과제 나오는 거.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 자유는 누구든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돼. 기본적 자유는 워낙 많잖아. 사회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되게 많죠. 이런 자유들은 누구든지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유주의자야. 알겠죠? 자유주의자고. 근데 이제 이 원칙을 보면 이 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원칙이야. 알겠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르면 불평등은 뭐다? 정당한 거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거니까 이 불평등은 재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원칙에 따르는 불평등은 재조정의 대상이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 원칙에 따라서 불평등이 정당한 거니까. 알겠죠? 정당한 거니까. 그러면 불평등이 정당하려면 하나, 첫 번째 기회균등의 원칙 그리고 차등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된대. 좀 이런 느낌이야. 기회균등의 원칙은 한번 내용 봐봐. 직이나 직책에 따라서 당연히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잖아. 의사냐, 환경미화원이냐, 사장님이냐, 노동자냐에 따라서 당연히 불평등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직이나 직책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된대. 즉 다시 말하면 직책이나 직위가 평등해야 되는 거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해야 되는 거야. 기회가 평등하게 되는 거지. 맞죠? 직책이 평등할 수 없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직이나 직책을 차지할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 알겠죠? 직이나 직책을 차지할 기회가 평등해야 되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롤스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같은 말이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얘들아 봐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태어났더니 이 사람은 부모가 엄청 빚이 많아. 막 빚도 엄청 많고 막 집이 엄청 가난해. 근데 여기는 부모가 되게 잘 살아. 근데 둘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능력도 유사하고 노력의 여부도 비슷하고 능력이나 노력 여부가 비슷해. 근데 얘가 집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 못 가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고. 얘도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조정 잘 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유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우연성, 즉 부모의 지위로부터 비롯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거야. 알겠죠?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면 성공의 기회 또한 유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걸 롤스가 봤을 때 그러면 단순한 의무 교육만으로 이게 실현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져야 되고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이런 기회균등이 이루어져야지 불평등이 정당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차등의 원칙은 뭐냐면 자 태어났더니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되게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있잖아. 태어났더니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맞죠? 태어났더니 남들에 비해서 IQ가 되게 낮게 태어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가장 불운한 처지에 놓인 사람, 즉 뭐라 부르냐? 최소수혜자라고 불러. 알겠죠? 가장 불운한 처지에 놓여진. 분명히 존재하잖아. 근데 적어도 최소수혜자에게는 최대 이익이 되도록 불평등이 나타나야 된대. 불평등이 나타나더라도 가장 불운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대. 일단 이거 이따가 뭔 말인지 설명해줄게. 그럼 지금 봐봐. 이제 정리해볼게. 놀스. 정의로운 사회는 누구나 뭐 해야 돼? 자유로워야 돼. 알겠죠? 누구나 자유로워야 돼. 근데 누구나 자유로워야 되려면 어느 정도 불평등은 규제돼야 돼. 두 가지 원칙이에요. 비록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그래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해서 부모의 어떤 영향력을 좀 줄이려고 해. 되니?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개인의 영향력, 개인의 타고난 우연성에 따르는 영향력을 좀 줄이려고 해. 다 뭘 위해서다? 자유를 위해서야. 자유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적어봐. 보통 너희가 나중에 뭐 EBS를 보든 다른 책을 보면 원래 이 원칙에 차등의 원칙이 위에 올라와 있거든, 원래는. 근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3이야. 이거 이따가 다시 또 말할 건데 동그라미 1, 2, 3에 따른 서열이 있어. 정의의 원칙 간에 서열이 존재하는 거야. 요 순서대로 중요도가 있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그 다음으로 기회균등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차등 원칙이 중요한 거야. 정의의 원칙 간의 서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간에 뭐가 존재한다? 서열이 존재한다. 자, 불평등은 인정돼.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르면. 알겠죠? 이 두 가지에 따르면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어. 정당한 불평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기본적 자유에다가 한 개만 쓸게. 자, 아까 내가 자유의 종류가 되게 많다 했잖아. 그렇지? 되게 많은 자유들이 있어. 평가원이나 교육청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뭘 많이 물어보냐면 자유 중에서 그냥 사유재산권이라고 한번 적어볼래? 애들이 혼동을 하는 거야. 계속 내가 불평등 허용된다 했잖아. 사유재산의 불평등 인정되잖아. 맞지? 사유재산에 따르는 불평등은. 근데 얘들아, 지금 내가 쓴 거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이거든. 그럼 이 말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야. 근데 권리가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으면 되니? 그건 안 되잖아. 누구나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 사유재산권은 가장 대표적인 뭐다? 기본적 자유에 해당되는 거야. 기본적 자유. 알겠죠? 사유재산이 평등한 게 아니라 사유재산권이 평등한 거야. 차이점 먼저 알겠지? 사유재산의 불평등은 인정되지만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의 자유는 평등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일단 여기 정의의 원칙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너희가 봐봐. 이거 어렵지 않잖아. 누구나 자유 누려야 돼.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 최소소외자에게 최대익을 준다. 요거를 이제 나랑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놀스의 좀 심화적인 표현들을 따로따로 좀씩 정리할게. 오른쪽에다가 공간이 좀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나랑 이 차등의 원칙. 실제로 문제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게 차등의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보자고. 생유는 애들아 계속 많지만 이거 쓴 대로 고지고대로 안 나와. 너희가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보기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일단 뜻은 몇 거죠? 일단 최소소외자에게 최대익. 일단 이게 차등의 원칙이에요. 최소소외자에게 최대익.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한번 봐봐.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쓰면 좋아. 자, 각, 을, 병 이렇게 세 명이 있다고 찾아. 자, 이 세 명이 가상 공간에서 우연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했어. 또 이 세 명은 누가 어떤 각자가 또 뭘 고려했니? 최악의
가능성도 염두에 뒀었어. 그리고 이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원칙을 합의했어. 알겠죠? 근데 막상 태어났더니 병이 가장 불운한 처지에 놓여 있네. 일단 알겠죠? 최소 수혜자라고 할게. 가장 불운한 혜택을 받고 태어났어. 그리고 갑은 태어났더니 남들보다 되게 좋은 재능이라든가 좋은 혜택을 가지고 태어났어. 이거 다 운이잖아. 놀스가 봤을 때 이거 다 운이야. 알겠죠? 운인데 어쨌든 이렇게 나타났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갑이 가장 많은 몫을 가질 수밖에 없고 병이 가장 적은 몫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긴 해. 일단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도 전제야. 알겠죠? 불평등이 존재해.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가 21라고 했을 때 봐봐. X, Y, Z 제도가 X는 777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고 Y는 17, 3, 1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Z는 8, 7, 6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 차등의 원칙, 최소소외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하는 불평등 최소소외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하는 불평등은 X, Y, Z 중에서 뭘까라고 하면 일단 Z입니다. 결론은 Z예요. 결론. 왜 Z냐면 이게 차등의 원칙이 지금 반영되는 거거든. 쉽게. 왜 그러냐면 봐봐. 애초에 X는 777은 우리가 미리 정했던 전제에 어긋나. 놀스가 공산주의 주관은 아니야. 놀스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불평등을 인정해. 알겠죠? X는 무슨 있을 수 없는 하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봐봐. Y랑 Z가 둘 다 어쨌든 불평등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자, 우리 봐봐. 불운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불평등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병이 가장 불운한 처지에서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0개잖아 일단. 맞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21개의 조건 불평등이 전대한다는 가정을 충족할 때 이 불평등을 충족할 때 병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몇 개냐. 병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6개인 거야. 왜냐면 봐봐. 얘가 7개를 가져버리게 되면 얘는 적어도 8 이상의 몫을 가져야 되고 얘는 적어도 9 이상의 몫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돼버리면 21개를 뭐하니? 초과하잖아. 알겠지? 그럼 얘가 만약에 최대값이 6개를 갖게 한다면 을은 그거보다 더 많은 7개를 가질 수 있고 갑은 그거보다 더 많은 8개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알겠죠? 이거 해주는 게 차등 원칙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따가 또 말할 건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병은 이 3명 중에서 되게 좋은 재능이라던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잖아. 맞죠? 그러면 을이 가진 재능이 병한테도 이익이 되도록 하고 을한테도 이익이 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인 거야. 그래서 얘가 자기 재능 가지고서 양아치처럼 7개 다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재능이 병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을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을이 가진 재능이 병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미리 뭐 했다? 약속했던 거야. 갑을명이. 왜? 어느 누구도 어떻게 태어날지 알 수가 없었고 또 각자가 뭘 고려했니? 갑도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고 을도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고 병도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으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게 합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최소 소외자에게 최대 이익이라는 거는 얘한테 제일 많이 주자 이게 아니야. 알겠죠? 얘가 가질 수 있는 몫에서 최대치를 주자라는 거야. 이게 차등의 원칙이야. 자, 그러면 이제 개념으로 다시 해볼게. 이 파란색에 대한 실제로 이제 문제로 보기로 나오네. 자, 그래서 놀스는 이 차등의 원칙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사람마다 분명히 재능의 차이가 존재하잖아.
맞죠? 사람마다 다 재능의 차이들이 있어. 이거 다 운인 거니까, 우연성인 거니까 차이가 존재해. 이거를 또는 천부적 재능의 분포라고 부르는데, 분포 알겠죠? 분포를 우리는 뭐로 여기냐? 공동의 것으로 여긴다. 일단 이렇게 해요. 사람마다 여러 이 재능의 차이들이 다 공동의 것으로 여긴다. 같은 말. 천부적 재능에 부터 발생한 이익을, 알겠죠? 재능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함께 나눈다. 함께 갖는다. 요 말인 거야. 재능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함께 갖는 거다. 일단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자, 이거 2번이 좀 중요해. 여기가. 자, 물수에 따르면 자기한테 남들보다,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자기한테 유리한 재능을 타고날 수 있잖아. 맞죠? 재능을 타고날 수 있어. 내가 딱 예를 들어 남들보다 IQ가 좋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남들보다 뭐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운으로서. 그러면 재능 그 자체는 중요해. 재능 그 자체는 나한테 있는 거니까 나의 권리로 볼 수 있어. 나한테 있는 재능이니까. 얘들아, 내 IQ를 떼어줄 순 없잖아. 알겠지? 재능 자체는 내 거야. IQ를 떼어낼 순 없잖아. 그 다음에 근데 동시에 중요해. 동시에 뭐가 있냐면 제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또는 얘들아, 윤리에서 제한이랑 조건은 같은 말이다. 알겠죠? 제한도 있지,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제한도 있어. 그러면 제한이 뭡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지그 재능을 최소 수혜자를 포함해서, 가장 불운한 처지의 도인 최소 수혜자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 재능을 활용하는 것, 이게 조건이야. 내가 남들보다 좋은 재능 가지고 태어났으면, 알겠죠? 그 재능을 사회적 약자, 최소수혜자 포함해서 모두에게 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 재능을 활용하라고. 이 말 이해되겠니? 알겠죠? 이게 바로 뭐다? 재능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함께 나눠 갖는다. 내 재능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놀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 유리한 재능을 통해서, 알겠죠? 유리한 재능을 가지고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한다. 그 재능으로부터, 자신한테 유리한 그 재능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 또는 그 재능으로부터 나타나는 빈부격차, 또는 재능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을까? 현실주의야. 이 사람 자본주의 사람이 알겠지?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허용될 수 있는가? 있다고. 어떤 조건이면? 요 조건에 따르면. 내가 가진 재능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내 재능을 활용하라고. 그 조건이라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게 허용된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요 조건에 부합하면 이게 허용이 돼. 요 조건에 부합할 때.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갑이 제일 많은 몫을 가지고 있긴 하잖아. 그지? 그로부터. 근데 이렇게 해줌으로써 분비법칙이 활용될 수 있는 거야. 되겠죠? 요게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의 내용이야. 그다음 조금만 더 할게. 그럼 이제 일단 여기까지 되겠죠? 자, 이제 내용 보자. 다시 보자. 이거 좀 놔두고. 자, 이제 이거 다 기출에 나왔던 표현이거든. 자, 일단 뭐 정의의 주제 아까 다 했던 이야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맞죠? 또는 제도의 바탕이 되어지고 그 정의로부터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유, 의무 이런 것들을 부여받게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정의의 원칙, 정의를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거는 많이 보다 보면 눈에 들어와. 알겠죠? 많이 보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의 원칙 간에 우선성, 즉 같은 말 뭐? 서열이라는 게 있다. 일단 서열이라는 게 있다. 정의의 원칙 간에 서열이라는 게 있대. 서열. 그래서 아까 봐봐.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1원칙이 2원칙보다 더 중요해 이 말이야. 더 우선된다. 저게 어떤 식으로 보기가 만들어지냐. 이제 2번, 심화 2번. 타이틀은 서열. 되겠죠? 서열. 저게 어떤 식으로 보기가 만들어지냐면 차등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게 기회균등이고 기회균등보다 더 중요한 게 평등한 자유야.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도 좀 많이 고민해봤지만 자유라는 가치 1원칙 알겠죠? 1원칙 이게 1원칙이다 라고 했을 때 1원칙으로서의 자유야. 1원칙으로서 자유. 그리고 그 자유라는 가치 안에 2원칙이 포함되는 거야. 다시 자유라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이 자유를 위해서 기회균등이나 차등원칙이 존재하는 거거든. 자유가 제일 큰 놈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 안에 이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이원칙은 뭐에 의해서 규제된다? 자유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기로 많이 나오잖아.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첫 번째, 최소수의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다시 차등의 원칙인 이게 실제로 기출에 나왔거든. 차등의 원칙은 무제한적으로 적용된다가 될까 안 될까? 차등의 원칙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안 되는 거라고. 제한이 있다고. 어떤 제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돼. 알겠죠? 최소소외자에게 최대익 주려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지. 아니? 이 사람한테 최대익 주려고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고. 얘들아, 기회균등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니 없니? 안 된다고. 이거를 위해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알겠죠? 이걸 위해서 자유가 제한하면 안 된다고. 애초에 차등의 원칙은 자유라는 원칙의 제한 아래에 있는 거지. 얘가 무제한적이 돼버리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잖아. 이게 무제한적이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해버리는 거잖아. 알겠죠? 이거를 위해서 자유가 제한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야 최소수혜자한테 이익 주는 게 자유 제한 아니에요? 그건 롤스 입장이 아니라고 알겠지?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이따가 말할 로직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로직은 오히려 차등의 원칙이 뭘 위한 거다? 자유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거야. 하다못해 얘들아 아까 내가 기회균등 자 흑수저 집안 아이 태어난테 장학금 줘 이게 자유 제한이에요? 이거 아니라고 롤스가 봤을 때 이건 자유가 제한하는 게 아니야. 자유를 위한 거야. 알겠죠? 근데 적어도 이 원칙이 1원칙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이 원칙이 우선이 되면 안 돼.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하자. 근데 여기서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오케이 기회균등이랑 차등 원칙은 제한적이라는 거 알겠어. 맞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유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도 없대. 이것도 알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절대적인 건 아니야. 자, 이게 좀 중요하거든. 자유가 절대적이지 않대. 왜 그러냐면 두 가지를 기억하자. 사회 이익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절대 안 돼. 일단 알겠죠? 롤스는 자유가 제일 중요한 가치야. 근데 자유가 절대적이지 않고 제한이 가능해. 자유가 절대적인 건 아니야. 제한이 가능해.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면 안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등의 원칙이나 기회균등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해도 안 돼. 근데 롤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와 자유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자유와 자유가 서로 충돌할 수 있어. 그때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는 더 큰 자유를 위해 자유의 제한이 가능하다. 이거 되게 쉬운 사례야. 자, 자유와 자유가 서로 충돌했는데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일부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게 쉬운 사례가 자, 나는 당연히 얘들아 집회의 자유가 있잖아. 맞지? 누구나 다 집회의 자유가 가지고 있잖아. 정치적 자유 안에 집회의 자유가 있죠. 맞죠? 정치적 자유 안에 집회의 자유. 근데 내가 만약에 집회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도로통행 다 막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니? 영업의 자유 침해할 수 있잖아. 영업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잖아. 영업의 자유와.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봐봐. 집회의 자유, 통행의 자유 충돌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하니? 집회에 대해서 제한을 하잖아. 시간대를 설정해 준다든가 범위를 딱 정해준다든가 미리 허가를 받아게 한다든가 그런 식 그게 또 제한이잖아.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자유와 자유가 충돌했을 때는 자유가 제한 가능해. 그래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거는 자유가 절대적이지 않아. 제한 가능해. 뭘 위해서만? 자유를 위해서만. 알겠죠?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자유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한 거야.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적어도 사회적 이익이니 이런 이 원칙을 위해서 자유가 제한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정의의 원칙에 설 관련된 개념들입니다. 개념들. 그래서 어렵다니까 얘들아. 이 파트 원래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그래서 놀스는 자 한편 다시 이것도 정리. 불평등, 사회 경제적 불평등. 자유가 아니야. 자유는 불평등할 수 없어. 맞죠? 자유는 불평등할 수 없다고. 자유도 누구나 평등해야 되잖아.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어. 알겠지? 허용될 수 있다고. 대신에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최소수의자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다 이익이 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여기 7명밖에 없는데도 내 재능, 내가 예를 들어 너희보다 IQ가 좋게 태어났어. 그럼 내 IQ가 너희 모두한테 다 이익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나도 내 IQ로 더 많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자, 누군가 만약에 예체능, 체육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 얘의 재능이
나 포함해서 다 이익이 되도록 해줘야 돼. 얘가 만약에 음악적 재능이 있다? 누구한테나 다 자기 음악적 재능이 다 이익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런 사회를 롤스가 원하는 거야. 그게 모두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거야. 그게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는 거고. 알겠죠? 그 와중에 우리는 누구를 고려주면서 가장 불운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고려해주면서. 알겠니? 그 사람을 고려해주면서 각자의 재능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야지 모두의 이익이 높아지는 거야. 나는 음악적 재능이 아예 없었지만 누군가가 제 음악적 재능 때문에 나도 이익을 얻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모두의 이익을 높여주는 거야. 모두의 이익을. 근데 이거 치사하게 나오기도 했어. 이거 한 2번 나왔거든. 수능에서. 이걸 변형하던지야. 어떻게 변형되냐면 뭐 적어도 안 적어도 되는데 봐봐. 이거 한 2번 나왔어. 선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렇게 돼야지 불평등이 정당해. 알겠지? 그러다 미 계속 전제해서 놀스 자본주의에서 불평등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자본주의에서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수능에서 최소소득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 또는 재산이 평등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수능에서 나왔어. 이거 애들이 많이 틀렸거든. 왜냐면 놀스는 계속 불평등 인정하는 사람인데 뭐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소득과 재산이 평등해야 한다가 말이 안 된다.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최소수혜자를 포함해서 모두한테 이익이 되어야지 불평등이 정당한 거야.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어야지 불평등이 정당한 거야. 그러면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안 되면 불평등 정당하지 않다. 그럼 불평등이 정당하지 않은 거니까 뭐 해라? 평등해야 한다는 거야. 이것도 놀스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당연히 불평등 인정해. 근데 저런 조건이 아닐 거라면 차라리 그냥 평등이 낫다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죠? 저 원칙에 따르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평등하라. 이해되니 얘들아? 이게 수능에 나왔던 표현이거든. 복이거든. 근데 그 다음에 6월달에 어떻게 복이 나오게 됐었냐면 이렇게 나왔다. 소득 또는 재산이 평등한 분배될 경우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그다음 이게 또 다음에 평가 과목이야. 그러니까 윤리 과목은 보기 나왔던 출제 기출됐던 보기 이거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뭐야? 경우 있니 없니? 있잖아. 어떤 경우라면 앞에 정문장이잖아.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저게 경우잖아. 알겠죠?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라면 평등하게 분배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불평등을 허용하더라도 불평등이 반드시 최소수혜자 포함해서 모두한테 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알겠죠? 각자 가진 재능이 모두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이익이 높여지도록. 그래야지만 정당할 수 있다. 그게 안 될 거라면 차라리 뭐 해라 그냥 평등하라. 그게 안 될 거라면 차라리 평등하라. 이따가 이제 곧 노직할 건데 노직하면 좀 사이다 느낌이 날 거야. 이 놀스를 엄청 많이 비판하거든. 일단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했던 거 한 번 더 이야기하자. 사람들마다 재능의 차이가 우리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재능의 분포가 있잖아. 우리 뭐 공동의 것이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모두에게 뭐가 되도록 하라? 이익이 되도록 하라. 알겠죠? 그래서 재능 자체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만 동시에 모두 있다. 자 어떤 조건 한 번 더 쓰자 여기다가 어떻게 이거잖아. 어떻게 그 재능을 활용할 건가에 대한 맞죠? 이게 조건이잖아.
재능 자체가 나한테 있지만 그 재능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지. 알겠죠? 어떻게 활용? 그럼 이제 말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라고? 최소수요법에서 각자 가진 재능이 모두한테 혜택이 되도록. 알겠죠? 어떻게 활용? 그래서 심지어 놀스라는 사람은 네가 가진 재능이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 재능 쓰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또. 알겠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됐죠? 모두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다면 그때는 더 많은 이익도 추구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불평등도 정당화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빈부격차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들아 한번 들어봐봐. 그럼 만약에 놀스가 막 이렇게 하면 나온 적이 있다. 유리한 재능을 개발하도록 장려되는 경우가 있는가? 이것도 보기야. 타인에 비해 유리한 재능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경우가 있는가? 자,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좋은 재능 가지고 태어났잖아. 그거 더 개발하고 장려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뭐 할 수 있니?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그 재능을 썩히면 안 되잖아. 알겠니? 그래서 더 개발하고 훈련, 장려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얘들아 그럼 이제 봐봐. 근데 이거 주셔보자. 자, 근데 분명히 사람마다 다 분명 재능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맞지? 아까 말했듯이 누구는 되게 불운한 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남들보다 IQ가 되게 낮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리고 되게 부잣집에 태어난 애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 자체는 롤스가 봤을 때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부정의한 것도 아니야. 그걸 가지고서 부정의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그건 운이야. 그래서 보자. 그 자체는 자연적 사실이고 그냥 운에 불과한 거고. 알겠죠? 운에 불과한 거야. 그거는 얘들아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서 정의롭다고 할 수도 없고 부정의하다고 할 수도 없다. 알겠죠? 타고난 재능의 차이를 정의롭다, 부정의하다 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건 운인 거야. 그러면 놀스한테서 얘들아 이거 한번 물어봐. 봐봐. 얘들아 놀스한테서 정의의 여부, 잘 봐봐. 정의의 여부는 재능의 불평등에 있니 재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르는 거니. 정의의 여부는 재능의 불평등함에 있니? 아니잖아. 그거 가지고서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부정의한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재능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정의로울 수도 있고 부정의할 수도 있는 거지. 맞죠? 놀스한테서 정의의 여부는 재능 자체의 불평등이 아니라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요거는 제가 봐봐. 내가 가상공간이랑 정의로운 사회를 구분하라라고 타이틀을 넣어놨는데 정의로운 사회라는 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사회야. 알겠죠?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사회. 근데 잘 봐봐 얘들아. 그 전에 이거 한번 이해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정의 원칙 내용 봐봐. 야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불운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면 맞지? 우리 각자의 재능이 이 사람한테 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줘. 그리고 누군가가 부모가 되게 부모의 지위가 되게 낮게 태어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우리가 같이 세금 내서 이 사람 장학금 줘. 다 뭘 위해서야? 우리 누구나 다 잘 누려야 되니까요. 이런 사회가 서로가 무관심한 사이니? 절대 아니잖아, 맞지? 아니 최소수자한테 이익 준다며. 그래서 타이틀 다시 놀스의 정의의 원칙을 우리는 그래서 협력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회 구성원들 간에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의 원칙이야. 협력의 원칙. 타이틀. 그래서 협력의 원칙인 거거든. 제일 위에도 하지. 호혜성이라는 거는 서로에게 다 뭐가 되는? 이익이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의 원칙이자 호혜성의 원칙이란 말이지.
정의의 원칙의 내용을 보니까 서로 무관심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구분을 잘 해봐라는 거야. 실제로 그런 보기로 만들어지니까. 자, 근데 우리 봐봐. 저 원칙을 차등의 원칙을 합의할 때 서로를 고려했니? 아까 아니잖아. 사고 뭐 했어? 무관심했잖아. 가상 공간. 알겠죠? 그래서 가상 공간은 서로 무관심하다고. 얘들아, 차등의 원칙이 약자를 배려해서 만들어진 거야? 말이 안 돼. 왜? 애초에 가상 공간엔 약자란 개념이 있어? 없잖아. 우리 우연성 다 배제했잖아. 알겠지? 내가 최악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 때문에 합의한 거야.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가상 공간은 사고 무관심해.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가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다고. 서로한테 무관심하지 않다고. 알겠죠? 저거를 합의하는 공간은 무관심한 거야. 근데 저게 실현된 사회가 무관심한 사회가 아니라고. 현실적인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면 하다못해 너희가 머릿속으로 야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헌법의 바탕에 어느 정도 놀세 정의의 원칙이 반영돼 있잖아. 사회권 이런 거 인정하잖아. 맞지? 최소한의 인권다운 삶도 보장하려고 하고 사회권 이런 거 인정하잖아. 근데 우리 서로 무관심하지 않잖아. 그다음 또 봐봐. 가상 공간 말 그대로 가상 공간이니까 천부적 재능을 뭐 할 수 있어? 제거가 가능해. 맞지? 가상 공간이니까. 근데 우리 지금 현실적인 사회에서 각자 재능 제거할 수 있니?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알겠죠? 부모의 지위를 제거할 수 없잖아. 천부적인 재능 제거할 수 없잖아.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는 천부적 재능을 제거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얘들아 다시 물어볼게.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재능을 배제하는 원칙이니? 말이 아니잖아. 알겠지? 차등의 원칙은 각자의 재능이 모두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원칙인 거지. 알겠죠? 천부적 재능에 따르는 우연,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거지. 천부적 재능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맥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보기. 이거는 보기를 잘 봐야 돼. 알겠죠? 그게 가상 공간을 지칭하는 건지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자 이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일단 타임. 일단 이거 좀 중요해. 순서 열차를 통해서. 이건 작년까지도 나왔어. 작년 6월인가 9월에도 나왔던 거야. 이거 활용해서. 세 번째 타이틀이 이제 절차를 정의라는 건데. 조금만 더 하자. 자, 이거는 1번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한번 들어봐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놀스가 이 절차적 정의를 세 가지의 종류를 이야기하거든. 이게 세 가지의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완전한 절차적 정의. 알겠죠? 완전한 절차적 정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순수 이건 타이틀인데 절차적 정의. 이게 중요하니까. 늘 세 가지를 나누면서 봐봐. 공정한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 공정한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공정한 절차. 그것을 이르게 하는. 알겠죠?
그 결과를 이르게 하는 공정한 절차. 결과를 이르게 하는 공정한 절차. 근데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일단 공정한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있고 그것에 이르게 하는 공정한 절차도 있대. 불완전한 절차는 공정한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있지만 거기에 이르는 절차가 불완전하대. 공정하진 않대. 불완전하대. 순수 절차는 공정한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진 않아. 이건 없어. 근데 그것에 이르게 하는 공정한 절차는 있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건 이제 듣기만 해도 되는데 그냥 해줄게. 이게 피자 자르기에 비유하거든. 이게 피자 자르기에 비유를 주고 요게 이제 현실적인 재판, 사법 재판의 비유를 들고 요게 아까 내가 도박의 비유를 드는 거야. 논스가. 왜냐면 이제 이건 진짜 안 좋아진다. 4명이 있어. 피자가 한 판이 있어. 피자가 한 판. 그러면 공정한 결과적 기준은 몇 조각이 돼야 돼? 결과적으로 몇 조각이 돼야 돼? 4조각이 돼야 되는 거잖아. 4조각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기준이 있다고. 근데 그거를 이르게 하는 공정한 절차가 있는가라고 하면 있다고 봐. 논스는. 어떤 절차에 따르냐면 가장 4명이 있잖아. 그러면 4명이 있으면 4번째로 가질 사람이 자르게 한다. 이게 공정한 절차가 될 수 있다는 거야. 4번째로 가질 사람이 피자를 분배하게 하는 거야. 그게 공정한 절차가 된다고 보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상적이지만 둘 다 있는 거야. 둘 다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어쨌든 유죄 확정이 난 사람에 대해서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 유죄 판결로서 징역 20년 이상 이런 판결이 있잖아. 그건 공정한 결과잖아. 그 사람에 대한 살인자에 대한 공정한 결과가 될 수 있지만 그 공정한 결과 즉 재판에 이르는 과정 그 판결에 이르는 과정이 뭐 할 수 있다. 불완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증거 같은 것들 위증 같은 것들 있잖아. 위증 같은 것도 있고 경찰이 제대로 막 조사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 자, 그래서 실제로는 얘들아 너희 그런 사람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도 살인자라고 해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는데 한 몇십 년 살고 계속 꾸준히 재심 청구하고 있더니 살인자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완전한 절차가 있는 거야. 그리고 도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개씩 가져야 되게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도박에 이르는 그 룰, 과정이 합의가 되고 정당하다면 결과가 정당한 거잖아. 근데 논스가 봤을 때는 분배도 이거와 같다고. 알겠죠?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몇 개씩 가져야 한다가 있을 수 있니? 그런 게 있을 수는 없다고 얘들아.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적어도 재산을 얻거나 알겠죠? 뭔가를 취득함에 있어서 뭐는 필요하다? 공정한 절차는 필요한 거다. 그 공정한 절차가 계속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뭐를 통해서 실현된다? 저 정의의 원칙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되니? 그래서 얘들아 봐봐. 이게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럼 봐봐. 이게 보면 분배는 알겠죠?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어. 뭐만으로 가능하다? 공정한 절차만으로 가능한 거야. 알겠죠?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뭐만으로? 절차만으로. 알겠죠? 결과를 판단하는 독립적 기준이 없어야 되고 오로지 공정한 절차만으로 성립이 되는 거지. 근데 잘 봐봐. 이게 올해 6평에 올해 고3 6평에 5평에 나왔던 애인데 그러면 분배는 여기 적어봐.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고 했지? 맞지? 분배에서 결과를 판단하는 독립적 기준은 없잖아. 맞죠?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은 없어. 오로지 공정한 절차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공정한 절차만으로. 올해 6평인가요? 결과를 판단하는 근거는 있을까? 이게 올해 6평의 뭐야?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니? 아까 내가 그랬잖아. 순수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절차만으로 결과는 뭐하다?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결과를 판단하는 근거는 있니 없니? 있지. 그게 바로 뭐다? 공정한 절차인 거야. 그게 절차야. 공정한 절차. 결과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어. 근데 이 결과의 정의로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그 근거가 뭐다? 공정한 절차다라는 거야. 이제 다 해간다 노리스. 다 해간다.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이 주제는 아직까지 지금 한 번도 수능에 나온 적은 없어. 평가원에서도 잘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단 노리스가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다 자연스럽게 알겠지만 차등의 원칙 이꼴 복지 정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은 그냥 우연성에 따른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원칙인 거지. 그게 복지를 말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근데 노리스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에선 당연히 복지라는 거 존재하지. 존재하는데 노리스는 자본주의 복지 국가는 정의롭지 않다고 봐. 결론. 이거 정의롭지 않아 노리스한테. 알겠죠? 자본주의 복지 국가를 정의롭다고 보진 않아. 그러니까 복지 정책 인정해. 자본주의 인정해. 근데 이걸 묶어서 자본주의 복지 국가는 정의롭지 않대. 재산 소유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를 정의롭다고 봐. 알겠죠? 요거를 정의롭다라고 봐. 이게 정의로운 거야. 그래서 딱 한 번 평가가 나왔던 게 자본주의 복지국가로는 충분히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근데 이게 아직까지 평가에서 안 나왔는데 계속 EBS에서는 꾸준히 한두 문씩 넣어주거든. 이거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얘는 좀 이미 불평등 진행되고 나서 알겠죠? 이미 불평등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가장 불쌍한 사람한테 최소한의 생계 보장만 해주는 사후적 재분배에 그치는 거야. 사후적 재분배. 알겠어?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지만 사후적인 재분배에 그치는 거야. 최소한의 생계 보장만 주고 하는 거야. 거기에만 그쳐버려. 불평등의 어떤 근원, 알겠죠? 우연성에 따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생계 보장에만 그친다고. 부의 격차를 방치하는 거고. 알겠죠? 근데 그래서 밑에 하면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놨는데 네. 이런 자본주의 복지를 이런 것만을 위한 복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간에 그 세대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이것만을 위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누구라도 자기의 인생을 시작할 때 이미 알겠죠? 이미.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봐봐. 우리가 차등의 원칙이나 기후균등을 통해서 우연성에 따른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댔잖아. 그렇지? 아 물론 출발점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근데 이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게 차등 원칙이라고. 맞지? 근데 자본주의 국가는 이미 어떤 사람은 여기서 출발한 사람이 있고 이미 여기서 출발한 사람이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은 되게 앞서 나갈 거 아니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이 격차도 방치해버리고 이 사람한테 겨우 먹고 살 만큼만 해주는 거라고.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 격차를 줄이는 게 뭐다? 차등 원칙이야. 알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부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기 인생이 누구라도 시작될 때 부가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요 두 개 정도, 요 두 개 정도까지만 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 두 개 정도만. 근데 내가 뒤에 한번 봐봐. 102페이지에 그래서 자료 플러스에 글로도 넣어놨고 내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 다시 한번 정리해놓은 게 있어. 요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지? 읽어보면 아 이렇게 해서 이걸 추구하구나라는 게 들어올 거야 아마. 자 이제 논술 마무리했고요. 이제 노지 가자 노지. 노직은 조금만 끌었다 가자.